추운 초겨울 바람이 분주한 서울의 가로수길을 스쳐 지나가자 이찬원은 코트 깃을 올렸다. 고전적인 건물들 사이에는 고급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 뒤에는 값비싼 패션 아이템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화려하면서도 차가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찬원은 사업가와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찾는 고급 매장 앞에 멈춰섰다. 그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다. 항상 모든 순간을 함께해준 소박한 어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들어서자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바람과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다. 매장 내부는 모든 디테일이 정교하고 우아했다. 부드러운 노란빛을 내는 크리스탈 램프는 고급 보석과 액세서리가 진열된 유리 캐비닛에 반사되어 있었다. 바닥엔 양가죽 카펫이 깔려 있어 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곳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다. 이찬원은 무대 위 화려함에 익숙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또 다른 차원의 고급스러움을 풍겼다. 그는 네이비색 긴 코트와 터틀넥 스웨터, 깔끔한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가죽 신발은 반짝였고 옷차림은 단정했다. 과시하고 싶지 않았지만 품격은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매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접수대 뒤편에 서 있던 플래티넘 금발의 중년 여성, 마가렛 싱클레어 매니저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의 아시아인 얼굴, 디자이너 가방 없이 빈손으로 들어온 모습, 그리고 신발 끝까지 훑어보았다. 순간 주저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곧 정중한 미소로 바뀌었다. 이찬원이 다가가며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생신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부인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공손하지만 차가운 어조로 물었다. 예약하셨나요? 이찬원은 약간 놀란 듯 눈썹을 찌푸렸다. 쇼핑을 하려면 예약이 필요한가요? 싱클레어 부인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저희 매장은 보통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고객님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이찬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매장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여유롭게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지만 예약을 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방금 들어온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은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샴페인까지 건네받고 있었다. 이찬원의 마음에 불편함이 스쳤지만 표정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께 드릴 적절한 선물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싱클레어 부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둘러보세요. 다만 저희 매장의 가격은 다른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읽었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이찬원은 그런 편견에 익숙했다. 외모나 출신으로 평가받는 것도 익숙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가수가 아니라 한 명의 고객이었다.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한 그는 천천히 액세서리 전시대로 향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싱클레어 부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도움을 주려는 시선이 아니라 경계하는 시선이었다. 이찬원은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춰 섰다. 깔끔하게 접힌 실크 스카프들이 눈에 들어왔다. 최고급 원단으로 섬세하게 짜여진 패턴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았다. 그가 살짝 몸을 숙여 스카프를 살펴보는 순간 젊은 점원이 다가왔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저 청록색 실크 스카프를 보고 싶습니다. 점원은 접수대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싱클레어 부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고 점원은 조심스럽게 유리 캐비닛을 열어 스카프를 꺼냈다. 이찬원은 스카프를 손에 들며 부드러운 천을 살짝 만졌다. 완벽한 선물이었다. 어머니가 이 스카프를 두른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싱클레어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 모델은 독점 디자인으로 대량 생산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찬원은 천천히 돌아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그가 이 제품을 살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암시였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싱클레어 부인은 살짝 입술을 삐죽이며 점원에게 가격을 말하라고 신호했다. 1.200만 원입니다. 점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찬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금액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었다. 그는 맞춤형 정장이든 수제 가죽 신발이든 화려한 무대 의상까지도 익숙했지만 싱클레어 부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찬원은 스카프를 다시 유리 진열장에 내려놓고 다른 제품을 살펴보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여전히 감돌았다. 직접 그녀를 바라보진 않았지만 싱클레어 부인이 그의 실수를 기다리는 듯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장 반대편에서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금시계를 차보고 있었다. 그는 따뜻하게 환영받았고 한 직원은 그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려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약속이 있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찬원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놀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석 전시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수정 조명 아래서 정교한 팔찌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중앙에 작은 에메랄드가 박힌 흰색 골드 팔찌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단순하지만 우아하고 세련되어 어머니께 선물하기 딱 알맞은 물건이었다. 이 팔찌를 보고 싶습니다. 이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싱클레어 부인은 더 이상 그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리 케이스를 열었지만 팔찌를 바로 건네주지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팔찌를 들고 마치 이찬원이 이 물건을 만질 자격이 있는지 다시 평가하는 듯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팔찌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지만 그에게 밀어주지 않고 살짝 뒤로 당겼다. 마치 그가 그것을 만질 권리를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이건 저희 프리미엄 컬렉션 중 하나예요. 그녀는 달콤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작품은 매우 희귀해서 대부분 고객님들이 미리 주문하시고 오세요. 이찬원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볼 수 있을까요? 잠시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마지못해 팔찌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이찬원은 팔찌를 받아 빛 아래에서 천천히 돌리며 세부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는 싱클레어 부인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평가하는 듯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멈출 이유를 찾으려는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매장 한쪽 구석에서 경비원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찬원은 팔찌를 다시 유리 케이스에 넣었다.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싱클레어 부인을 올려다본 뒤 경비원을 지나쳐 걸어갔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팔찌를 내려놓으며 손가락으로 차가운 유리 표면을 가볍게 쓸었다. 매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직원들과 손님들 사이의 대화도 낮은 목소리로 오갔다. 하지만 이찬원은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싱클레어 부인의 시선이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장 구석에 서 있는 경비원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지만 이찬원은 분명히 깨달았다. 그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경비원은 처음부터 거기 있지 않았다. 값비싼 팔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만 나타난 것이다. 찬 바람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회의적인 시선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무대 위 가수가 아닌 평범한 고객으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원했다. 그를 괴롭힌 것은 단순히 싱클레어 부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조용히 있는 모습이었다.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아마 그녀는 이 상황의 부당함을 깨달았고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이찬원은 다시 실크 전시장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은색 새틴 위에 벚꽃 무늬가 섬세하게 그려진 스카프 앞에 멈춰 섰다.
손을 들어 가볍게 만지려 했지만 그의 손끝이 천의 가장자리를 스치려는 순간 싱클레어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뚜렷했다.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을 거라면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서울 강남의 고급 부티크 매장은 얼어붙은 듯했다. 몇몇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도 금세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듯 시선을 돌렸다. 이찬원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싱클레어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싱클레어 부인은 팔짱을 끼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저희 매장은 고객에 대한 매우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는 분들은 사양합니다. 그 말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찬원은 코트 주머니 속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저는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여기에 왔습니다. 몇 가지 제품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제가 들어온 순간부터 회의적인 시선과 무례한 태도 외엔 본 게 없습니다. 싱클레어 부인은 그의 말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요점을 놓치고 계시네요. 손님, 저희는 특정한 서비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준? 이찬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아니면 여기서 쇼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인가요? 싱클레어 부인은 가볍게 웃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고개를 젖히며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떠나실 때가 된 것 같군요. 이찬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매장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싱클레어 부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듯 천천히 말했다. 경비원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떠들고 싶진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이찬원은 심호흡을 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화를 내면 상황이 악화될 뿐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매장을 둘러보았다. 몇몇 손님들은 상황을 무시하려 애썼고 다른 이들은 수군거렸다.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남성이 주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찬원은 이런 침묵에 익숙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두려움.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닌 지루함에서 나온 미소였다. 경비원을 부르고 싶다면 부르세요. 이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당신의 편견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싱클레어 부인은 그의 고집스러움에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다. 그러나 곧 평정심을 되찾고 휴대전화를 꺼내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여기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마치 매장 안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즉시 경비원을 보내주세요. 이찬원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매장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고 몇몇 손님들은 상황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듯 자리를 떴다. 알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단순한 논쟁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부티크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찬원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몇몇 고객들은 서로 힐끗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경비원은 이찬원의 옆에서 망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조용한 매장 안에 또렷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은빛이 감도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자연스러운 권위가 묻어났다. 매장 직원들은 일제히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는 이 고급 브랜드 체인의 소유주 에드워드 해리슨이었다. 마거릿 싱클레어 매니저는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다가갔다. 해리슨 대표님,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해리슨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다.
고객들과 직원들의 미묘한 긴장감, 경비원의 망설임, 그리고 이찬원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까지. 그는 단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내가 직접 이런 상황을 보게 될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겠나? 싱클레어 매니저는 즉각 반응하며 나섰다. 대표님, 이 고객이 저희 매장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지만 이분이 협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찬원은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을지 궁금했다. 해리슨 대표는 이찬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사실인가요? 이찬원은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객들은 예약 없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지만 저만 예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감시당했고 의심받았으며 결국 매장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몇몇 고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의 고급 부티크 안은 정막이 감돌았다. 모든 시선이 한 남성에게 집중됐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은빛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정리된 중년 남성 에드워드 해리슨.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마거리 싱클레어 매니저는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의 시선이 이찬원을 스쳐 지나가더니 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굳은 미소를 지었다. 해리슨 대표님,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해리슨 대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태연한 듯하지만 단호한 눈빛이 이찬원. 주저하는 보안 요원, 그리고 웅성거리는 고객들을 스쳐 지나갔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목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누가 내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나? 싱클레어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성큼 다가섰다. 대표님, 이 고객이 저희 매장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매장이라 안내를 드렸지만 이분이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찬원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을지 지켜보고 싶었다. 해리슨 대표는 조용히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입니까? 이찬원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눈을 마주쳤다. 저는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객들은 예약 없이도 자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었죠. 저는 단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해리슨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싱클레어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당신,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싱클레어 매니저는 움찔하며 말을 더듬었다.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장의 규정을 따른 것뿐입니다. 해리슨 대표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편견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다. 싱클레어 매니저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조차도 자신이 한 행동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리슨 대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이 브랜드를 단순한 명품 매장이 아니라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내 철학을 짓밟았습니다. 이찬원은 조용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저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싱클레어 매니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해리슨 대표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도 고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매장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해리슨 대표는 결정을 내렸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즉시 짐을 싸고 떠나십시오. 매장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직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몇몇 고객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싱클레어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해리슨 대표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이제 떠나세요. 그 순간 매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든 직원들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고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싱클레어 매니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매장 안쪽 사무실로 사라졌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멀어지면서도 누구도 그녀를 따라가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해리슨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마침내 이찬원을 향해 돌아섰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되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찬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리슨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이제 막 폭풍이 지나간 듯했다. 고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지만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쇼핑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이 순간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감시당했고 의심받았고 결국 매장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몇몇 고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그제야 이찬원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해리슨 대표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싱클레어 매니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당신,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싱클레어 매니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매장의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해리슨 대표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은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편견대로 행동한 것뿐이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직원들끼리 조용히 시선을 교환했고 몇몇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저는 절차대로 했을 뿐입니다. 싱클레어 매니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절차대로? 해리슨 대표가 비꼬듯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이 매장에서 예약을 요구받은 고객이 몇 명이었소? 몇 명이 보안요원의 감시를 받았으며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쇼핑이 제한되었소? 혹시 유일하게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 이분뿐이었소? 그리고 그 이유가 그저 우연이라고 믿으라고? 싱클레어 매니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리슨 대표는 실망감이 깃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 매장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오. 누구든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은 오늘 내 철학을 완전히 짓밟아버렸군. 이찬원은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저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싱클레어 매니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더 문제요. 해리슨 대표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10년이나 일했다면 적어도 고객을 존중하는 법은 배웠어야 했어.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그는 확고한 어조로 선언했다. 당신은 해고요. 즉시 짐을 싸시오. 싱클레어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해리슨 대표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나가시오. 매장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 고객들은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싱클레어 매니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발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점점 사라졌다. 해리슨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마침내 이찬원을 향해 돌아섰다.
이번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찬원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리슨 대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소. 그리고 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이제 막 긴 폭풍이 지나간 듯했다. 고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지만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쇼핑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이 순간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매장 안의 공기가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고요해졌다. 몇몇 고객들은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며 상황을 지켜보았고 직원들끼리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교환했다. 마거리 싱클레어 매니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여운은 여전히 매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10년 넘게 일했던 그녀의 커리어는 단 몇 분 만에 무너졌고 누구도 그녀를 두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다고 해서 이 공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찬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매장 안을 훑었다. 직원들과 고객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침묵과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에 실크 스카프를 꼭 쥔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깊은 공감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젊은 직원도 머뭇거리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숙였다. 해리슨 대표가 한숨을 내쉬며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막 큰 실수를 바로잡은 사람의 피로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더욱 실망스럽군요. 이찬원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단했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겪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매장 안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다. 몇몇 고객들이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고 일부는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해리슨 대표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손님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매장의 직원 교육 방식을 전면 수정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매장에서는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몇 직원들은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떤 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더 넓은 곳으로 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리슨 대표는 다시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매장 한쪽의 보석 진열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찬원이 처음 관심을 가졌던 그 에메랄드 팔찌가 놓여 있었다. 해리슨 대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고 이찬원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라 하셨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찬원은 그 팔찌를 바라보았다. 처음 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그는 단순히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순한 사과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은 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작은 변화를 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조용히 손을 내밀어 팔찌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매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처음과 달라져 있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거리감이 없었다.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겪으신 일은 정말 부당했습니다.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매장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고 이 순간이 차별을 끝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매장을 나섰다.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답답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는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매니저에게서 온 문자였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내 이름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이찬원은 링크를 눌렀다. 화면에는 그가 매장에서 겪었던 일이 기사화되어 퍼지고 있었다. 고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유명 가수도 예외가 아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에 숨겨진 차별 실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일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세상은 알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서울의 거리를 걸어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는 달랐다. 그는 이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행동해야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이찬원은 서울의 돌로 포장된 인도를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높은 빌딩들의 그림자가 거리를 덮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불공평함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에 들린 작은 보석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원래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증거이자 변화를 위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신호였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진동이 울렸다.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하자 수많은 알림이 쏟아졌다.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게시물, 수천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서울 부티크에서 있었던 사건의 영상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마거리 싱클레어가 이찬원을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 경비원을 부르는 모습, 그리고 결국 해리슨 대표가 등장해 그녀를 해고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이찬원은 기사를 하나 열었다. 굵은 제목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가수 이찬원. 서울 명품 매장에서 차별받다 편견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 그는 기사를 스크롤하며 댓글들을 확인했다. 수천 명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이 겪었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은 자신이 고급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꺼내기도 전에 무시당했던 일을 이야기했고 한 청년은 단지 평범한 옷차림을 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보안요원의 감시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이찬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제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겨울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 문제는 이찬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었다. 그는 가까운 카페에 들어갔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뜨거운 차 한 잔을 주문한 뒤 창가 자리에 앉아 손에 든 보석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조용히 상자를 바라보며 그는 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열고 새 게시물을 작성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짧은 문장을 입력했다. 차별은 어둠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진을 첨부했다.
가게의 모습도 싱클레어의 얼굴도 아니었다. 단지 테이블 위에 놓인 에메랄드 팔찌. 겉보기에 작은 물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가격표보다 훨씬 컸다. 게시물을 올린 후 불과 몇 분 만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다. 좋아요와 댓글이 빠르게 증가했고 동료 가수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댓글을 남기며 그의 메시지에 공감했다. 어떤 사람들은 패션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이제는 더 큰 담론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매니저였다. 찬원 씨, 지금 상황 보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고요. 게다가 몇몇 브랜드에서는 고객 응대 정책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해요. 이찬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일부는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 상황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했다. 지금은 인터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이슈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진짜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이찬원은 테이블 위의 팔찌를 바라보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캠페인을 시작할 거예요. 단순히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매니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관련 단체와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찬원 씨, 이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찬원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난 쉬운 길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는 확신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단순히 한 사람의 해고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짧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계획이었다.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바꾸는데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